대한민국 해군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해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초대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을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해군을 맨주먹으로 창설하신 위대한 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없는 집안은 있어도 어머니 없는 집안은 없다고요. 대한민국 해군에도 어머니라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총 한 번 쏘지 않았지만 피고름 나는 손으로 삿바느질을 해서 군함을 사왔고 직접 군가를 작곡해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았던 여장부, 바로 홍은혜 여사입니다. 만약 이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거짓말 조금도 안 보태고 6.25 전쟁 발발 당일 대한민국은 부산 앞바다를 적에게 내어주고 지도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다의 영웅들을 키워낸 위대한 어머니,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를 넘어 구국의 영웅이었던 홍은혜 여사의 이야기를 아주 깊고 처절하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홍은혜 여사는 1917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화여전, 지금의 이화여대를 나온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엘리트 신여성이었죠. 그녀는 1939년 훗날 해군 참모총장이 되는 손원일 제독과 결혼합니다. 광복 직후인 1945년 부부는 조국으로 돌아와 해군 창설에 투신합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해군이지 당시 상황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이름만 해군이지 전투함다운 배가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일본군이 도망치면서 버리고 간 썩은 목선이나 미군이 쓰다 버린 녹슨 배를 페인트 칠해서 쓰는 수준이었죠. 바다를 지켜야 할 해군이 배가 없으니 훈련도 못하고 그저 부두에 서서 먼 바다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게다가 나라는 가난했고 장교들 월급도 제때 안 나와서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손원일 제독은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끙끙 앓았습니다. 여보,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배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요. 당장 북쪽에서는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는데 우리는 맨손이니 이를 어찌하면 조소. 남편의 타들어가는 속을 지켜보던 홍은혜 여사. 그때 나이가 겨우 30 초반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라가 해결해주겠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단을 내립니다. 여보, 나라에서 돈이 없다면 우리가 직접 모읍시다. 우리 손으로 배를 사옵시다. 우리가 밥 굶는 건 참아도 나라가 뚫리는 건 못 참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홍은혜 여사는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유례없는 조직을 만듭니다. 바로 해군 부인회입니다. 해군 장교의 부인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뭘 했느냐?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이화여전 나와서 우아하게 피아노 치던 그 고운 손에 굵은 바늘을 쥐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헌군복을 뜯어서 염색하고 다시 기워 작업복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미군 군복원단이 얼마나 질기고 두꺼웠는지 아십니까? 바늘이 부러지기 일쑤였고 손끝은 찔려서 피가 맺히고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밤새 재봉틀 돌리는 소리가 관사에서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인들과 함께 시장 바닥을 돌며 고철을 주웠습니다. 특히 미군들이 먹고 버린 잼깡통. 이걸 주워다가 찌그러뜨려서 고철상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해군 참모총장의 사모님이 냄새나는 시장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삿바느질하고 빈 깡통 줍고 있는 모습이요. 주변 시선이 어땠겠습니까? 처음에는 남편 얼굴에 먹칠한다 며 말리는 사람도 있었고 저렇게까지 해야 하냐 며 수근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은혜 여사는 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독려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들이 바다에서 맨몸으로 싸우다 수장되는 게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배를 사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성한 날이 없었고 무릎은 관절염으로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심은 통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해군 장병들도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모님들이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장병들은 그 쥐꼬리만한 월급의 5%, 10%를 떼어 헌금했습니다. 밥 먹을 돈을 아껴서 배 살 돈을 모은 겁니다. 그렇게 1949년 6월부터 4개월 동안 뼈 빠지게 모은 돈이 당시 돈으로 15,000달러,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이 넘는 정말 피와 땀이 섞인 돈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승만 대통령도 감동해서 국고 보조금 45,000달러를 더해줬습니다. 마침내 총 6만 달러를 손에 준 손원일 제독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사온 배가 바로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입니다. 사실 이 배도 번쩍거리는 정식 군함은 아니었습니다. 미 해군이 2차 대전 때 쓰다가 퇴역해서 상선학교 실습선으로 쓰던 마스트 하나밖에 없는 낡은 배였습니다. 그걸 사서 하와 1호 끌고 가 3인치 포를 달고
관에서 포탄 100발을 사서 억지로 군함 흉내를 낸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여인네들의 피땀으로 만든 첫 번째 배였습니다. 1950년 4월 10일 백두산함이 태극기를 달고 진해 항에 입항하던 날 홍은혜 여사와 해군 가족들은 부두에 나와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게 우리 배다. 우리가 깡통 주워서 산 우리 배다. 그녀는 백두산함의 차가운 강철 선체를 어루만지며 마치 자식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의 신은 참으로 기막힌 타이밍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백두산함이 들어온 지 불과 2달 뒤 운명의 1950년 6월 25일 새벽이 밝습니다. 북한군이 기습남침을 감행했습니다. 38선 전역에서 탱크가 밀고 내려왔죠. 그런데 육지만 위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치밀했습니다. 전쟁 발발과 동시에 1000명의 무장 특수부대를 태운 1000톤급 수송선을 부산 앞바다로 보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부산항 점령이었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만약 부산항이 개전 초기에 북한군 특수부대에 점령당했다면 미군 증원군이 들어올 항구가 막히는 겁니다. 물자도 못 들어옵니다. 낙동강 방어선이고 뭐고 그냥 그날로 대한민국은 끝나는 거였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 대안에 협에서 북한 수송선을 발견한 배가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홍은혜 여사의 삿바느질로 사온 그 백두산함이었습니다. 백두산함은 덩치도 작고 포탄도 부족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포격전 끝에 북한 수송선을 격침시켜 수장시켜버립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대한해협해전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첫 승리이자 나라를 구한 결정적 한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홍은혜 여사가 배를 사자고 나서지 않았다면, 잼깡통을 줍지 않았다면 백두산함은 없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6월 25일 밤 부산은 뚫렸을 것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바늘에 찔려가며 흘린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결국 나라를 구한 거대한 방파제가 된 셈입니다. 홍은혜 여사의 업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그녀는 서울을 떠나 진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소매를 걷어붙입니다. 이번에는 해병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해병대가 막 창설되긴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입을 군복도 없어서 일본군이 남기고 간 국방색 군복이나 미군 작업복을 주워 입고 있었죠. 홍은혜 여사는 우리 귀한 아들들이 남의 나라 군복을 입고 싸우게 할 순 없다. 몇 또다시 부인회 회원들을 모읍니다. 그녀는 커다란 가마 솥에 물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헌 작업복들을 넣어 위장색으로 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뜨거운 가마 솥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일일이 손으로 무늬를 그려 넣어 해병대 특유의 얼룩무늬 군복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독성 염료 냄새 때문에 구역질이 나고 현기증이 났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군복의 시초가 바로 홍은혜 여사의 가마솥에서 나온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음악전 공을 살려 해군의 혼을 불어넣었습니다. 해군 창설 초기 우리 병사들은 부를 노래가 없어서 일본 군가의 가사만 바꿔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훈련소 옆을 지나가던 홍은혜 여사는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해군이 일본 군가에 맞춰 구보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홍은혜 여사는 그날로 밤을 새워 직접 펜을 듭니다.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씩씩하게 나가자. 그녀는 바다로 가자, 해군 사관학교 교가 등 수많은 해군 군가를 직접 작곡했습니다. 딱딱하고 무서운 군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전장에 보내는 애절함과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라는 강인함이 멜로디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해군 훈련소에서는 홍은혜 여사가 만든 군가가 울려 퍼집니다. 병사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부르는 그 노래 속에 해군의 어머니가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죠. 전쟁이 끝난 후 그녀의 행보는 더욱 빛났습니다. 많은 해군 장병들이 전사하고 남겨진 부인들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전쟁 미망인들이었죠. 홍은혜 여사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1954년 그녀는 서울 용두동에 공장과 유치원을 세웠습니다. 미망인들이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타가소를 운영한 겁니다. 단순히 돈을 쥐어주는 자선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도운 겁니다. 그녀는 전쟁터의 군인들뿐만 아니라 전쟁이 핥히고 간 상처까지 보듬어 안은 진정한 어머니였습니다. 손원일 제독이 국방장관을 거쳐 독일 대사로 나갈 때도 그녀는 화려한 사모님 생활 대신 교민들을 챙기고 한국을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1980년
남편 손원일 제독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남편의 유지를 이어받았습니다. 90이 넘은 나이에도 휠체어를 타고 해군 부대를 찾았습니다. 새까만 손잡별 수병들의 손을 잡으며 그녀는 항상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밥은 잘 먹니? 춥지는 않니? 너희들이 있어서 이 할머니는 발 뻗고 잔다. 해군 장병들은 그녀를 사모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나중에는 할머니 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장군의 아내가 아니라 해군 가족 모두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2017년 4월 19일 홍은혜 여사는 향년 9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날 영결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예비역 제독들과 현역 수병들이 거수경례로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2019년 국가보훈처는 그녀를 8월에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하며 그 공로를 기렸습니다. 그녀는 지금 경남 창원 진해의 국립묘지에 남편 손원일 제독과 함께 잠들어 계십니다. 살아서도 바다를 걱정했고 죽어서도 진해 앞바다가 내려 다 보이는 곳에서 우리 해군을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전쟁 영웅이라고 하면 총을 들고 전방에서 싸운 남성 군인들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생각이 조금 달라지지 않으십니까? 전선 뒤에서 남편과 자식들이 탈배를 마련하기 위해 자존심도 다 버리고 시장 바닥에서 고철을 줍고 옷을 기워 팔았던 이 위대한 어머니. 그녀의 삿바느질이 없었다면 대한해협해전의 승리도 지금의 대양해군도 없었을 겁니다. 총칼보다 강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고 포탄보다 강한 것은 지키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홍은혜 여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보여준 우리 역사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오늘 밤 뉴스를 통해 우리 해군의 늠름한 이지스함이나 잠수함을 보게 된다면 꼭 한 번쯤 기억해 주십시오. 저 거대하고 강철 같은 군함들의 시작에는 1949년 어느 낡은 관사에서 밤새 돌아가던 홍은혜 여사의 재봉틀 소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쟁 속 숨겨진 진짜 영웅을 찾아내는 전쟁 속 영웅들이었습니다. 오늘 홍은혜 여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 해군의 어머니 홍은혜 여사님께 감사 인사를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하트 눌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슴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